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리플입니다. 어제 새벽에 많이들 놀라셨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시장은 회복력을 보여줬고 지금 또 어느 정도 또 소화를 또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흘러갈지 또 새벽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다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께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또 이 정보 외에도 하나 드리는 거 있죠. 바로 코인 파일을 하나 드립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뭐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좋고 총 페이지 수가 150페이지 정도 되고요. 이렇게 코인 용어들부터 기술적인 분석, 지지와 저항 뭐 등등이 많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또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시면 물어봐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 여러분도 받고 저랑 같이 이 어려운 이 변동성 있는 장 우리가 같이 헤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RP 좀 보겠습니다. XRP 고가는 얼마 찍었습니까? 3,855원. 그리고 저가는 3,78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3,820원이고요. 0.10 지금 눌려주고 있죠. 눌려주고 있고 그래도 장 시작하고 종가 마무리도 상당히 좋았고요. 이보다 더 내려오겠다 싶었는데 버텨줬어요. 버텨주고 이 라인이 정말 중요한 라인이죠. 보니까 계속적으로 여기를 지지받았죠. 여기를 지지받고 가는 거.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고 어제 종가도 상당히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면 좋고요. 지금은 현재는 강보합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보다 뭐 내려올 수도 있겠죠. 내려올 수도 있고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또 저항이 또 생긴 거예요. 이 라인이. 여기서 지지 라인은 우리가 완벽하게 확인을 했고 이 두 번째 이 저항 라인을 다시 한번 저항이 생겼기 때문에 이 저항을 이제 돌파를 하고 다시 어떻게 지지를 받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시 4,000원을 향해 가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았죠. 왜냐면 어젯밤이었죠. 어젯밤에 바로 코인베이스, 이 코인베이스가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 SEC가 이 승인만 남은 상태인데 어, 이 철회 소송에 대한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이 철회가 발표했다. 이 얘기는 이제 곧 XRP도 곧 그 날이 다가온다라는 기대 심리로 상당히 어제 좋은 흐름이 쫙 올라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새벽에 바로 이 바이비트의 해킹 사건이 터지고 나서 상당히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이비트의 대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빠른 대응을 했고 콜드월렛을 다 잠그고 그리고 안전하다. 이제는 자금이 안전하다라고 했고 차후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이런 부분에서 대처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더리움이 많이 이동이 됐죠. 이더리움이 어, 앞으로 더 이제는 이런 해킹은 없어져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빠른 대처와 대응이 승패를 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뉴스 볼게요. 자, 24시간 만에 2억 4천만 XRP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체크를 해보자 얘기 나왔어요. 자, XRP 시장 활동이 대규모 거래 급격히 감소하면서 상당히 둔화가 되었고요. 지난 24시간 동안 이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2억 4천만 개 XRP가 전송되면서 고가 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흔히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는 이 주요 시장 참가자들이요. XRP의 이 단기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움직임을 어, 자제하고 있음을 시사를 했고요. 자, 낮은 지점에서의 고래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 고래 활동은 증가하는 시장에 눈에 띄는 가격 변동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지금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어, 이런 부분이 현재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고래들이 그러니까 많은 지금 활동이 뜸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급격하게 계속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바닥을 잡으면 들어오고 바닥을 지지면 또 들어오고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고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고래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기업과 기관입니다. 기업과 기관. 특히 여기에 또 이제 은행까지 생겼죠. 은행권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지금 이 고래들이 이 바닥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고전분투하고 있다. 무슨 이슈만 나오면 어제 또 이 해킹 사건 나왔잖아요.
해킹 사건이 나오자마자 바닥을 찍자마자 거기서 매집을 쫙 하고 나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낮은 지점을 잡고 가려고 하는 고래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보면 엑스피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나왔어요. 이 고래 거래의 명목가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를 유지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매집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얘네들이 그러면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매집 이 매집 라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얘네들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100% 이건 부정할 수가 없죠. 여기 이 라인이 상당히 매집 라인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엄청나게 매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거 치고받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여기 눌려서 치고받고 하고 또 끌어올렸다가도 눌리면서도 여기를 받고 가요. 그러면 얘네들의 매집 라인은 여기가 거의 어 확실하고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서 매집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얘네들은 분명히 끌어올립니다. 이제 수익을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끌어올릴 수밖에 없죠. 지금은 공매도 세력이 더욱더 지금 활개를 치고 있고 이 공매도가 공매 공매도와 또 이걸 곰 세력이라고 하죠. 비어. 그리고 또 황소 세력이라고 하는 또 이 공매도와 황소는 뭐예요? 올라가야 돈을 벌고 수익을 내고 그리고 곰은 내려가야 수익을 보는 이런 똑같은 이 세력들, 똑같은 애들입니다. 똑같은 고래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고 현재 시점에서 지금 다소 눌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곧 시장은 회복하리라 보고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좀 중요한 것은 이거죠. 바로 XRP 소송. SEC가 소송 취하에 동의함에 따라서 코인베이스를 축하했다는 거죠. 코인베이스는 드디어 소송에서 이제는 그 소송에 대한 족쇄에서 풀려났습니다. XRP 찬성 변호사도 여기에 대해 축하를 했고요. 자 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취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것은 미 증권거래 SEC가 정치적 리더십 변화에 따른 규제 감독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고요. 이 조치가 또 업계 관계자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 변호사 존 디튼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인베이스 팀에 공개적으로 축하를 했습니다. 자, 이 코인베이스 드디어 어 그전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왔죠? 바로 바이낸스죠. 바이낸스도 60 일간의 정지가 됐죠. 모든 부분이 멈추고 60 일간 이 얘기는 뭐야? 이것도 취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졌어요. 이때 뉴스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취소될 수 있다. 근데 코인베이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SEC 23년 맨하튼 연방법원에서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 이게 미등록 증권 거래소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13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장되기 전에 증권으로 등록되어 있다 주장하면서 이것에 소송이 들어갔던 부분이 이제는 취소가 됐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 CLO 폴 그레그와는요. 금요일 트위터를 통해서 SEC 관계자들이 소송을 기각하기로 원칙적으로 동의했고 이 부분은 이제 SEC가 최종 승인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면 이제는 이것은 더 이상 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가나다 시장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다음 타자는 누구냐라는 것도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 여기에 또 XRP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정치적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리더십의 변화. 이 이 SEC 위원장이 바뀌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가장 위에 있는 또 트럼프가 이 친가상자산 대통령이다 자부하는 정도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고 얘네들의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어 이게 또 정치적으로는 또 이런 것이 맞죠. 이게 맞는 부분이고. 자 이런 부분이 이제는 리플 사례와 유사점을 좀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 코인베이스 사건에서 SEC의 이 후퇴 이것은 XRP에 있는 리플랩스와의 지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 법적 다툼 이것도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거 이제 판례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취소가 됐던 얘기는. SEC가 20년입니다. 20년 12월에 리플을 고소하면서 어 계속 근 4년 동안을 법적 다툼을 벌여왔던 이 부분. 이게 23년에 판결이 났고 판결이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었죠.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항소 들어가고 24년에 다시 한번 더 판결이 났음에 또 항소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는 근데 법원은 항상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바로 리플의 손을 들어줬죠. 리플이 이겼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에서 이 SEC도 입장이 난처해졌고 그래서 1월 15일 날 올해죠. 올해 1월 15일 날 이게 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항소를 안 했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상소가 또 들어왔죠. 들어가는 부분에서 어 이것은 게리 겐슬러 인제 전 위원장이 마지막 선물로 우리에게 준 것 같은 그 정도로. 하지만 지금의 SEC 입장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SEC 가상자산 TF도 발표하면서 이 TF가 지금 시장에 상당히 좋은 효과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밑에 내용을 또 보면 야 이것이 인제 이 리플 사건과 디지털 자산의 증권으로 이 공격하는 분류 이런 부분을 이제는 법적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중요한 순간으로 되게 왔고 이제는 앞으로 다음은 XRP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인제 확실해졌죠. 확실해졌고 이것이 이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지금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SEC가 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이 정치적 리더십이 바뀌고 또 업계의 규정 준수 기대치에 대한 명확성이 확보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되었고요. 또 이 잠재적인 규제에 이제는 규제의 완화가 이제는 눈앞에 놓여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 투자자 보호 또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규제 감독이 여전히 필수적이죠. 당연히 필수한 겁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이것은 당연히 시장을 감독해야죠. 감독을 해야 되죠. 아무렇게 막 흘러가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이 필수적이고 하지만 가혹하다 너무 심하다 정도죠. 심하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XRP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했고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11월 달에 어땠습니까? 게리 겐슬러의 사임 의사 하나로 폭발력이 나왔던 게 리플이었죠. 그동안 너무 눌렀던 부분이 그대로 터져 나왔던 이 현 시점이었고 지금도 역시도 이제는 이 법적인 규제 그리고 이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는 이 XRP로서의 움직임도 이제는 더욱더 주목해 볼 만하다. 하지만 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이었죠. 어제가 아니고. 이 급격한 하락이 바로 이 해킹 사건이었지만 이 바이비트의 대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빠른 대처를 했고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들은 아무런 손해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다소 안정감을 찾은 듯한 보이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소화를 또 시키고 나면 다시 끌어올려 주리라 봅니다. 이러면 또 이렇게 눌려준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XRP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터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 눌림이 나올 때마다 고래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 저점에서만 매집을 하려고 해요. 크게 막 움직이진 않지만 저점만 찍으면 매집하고 저점만 찍으면 매집하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고래들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낮은 저점 잡고 가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을 놓치게 된다면 이 저점을 놓치게 된다면 이제는 높은 간격에서 잡을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ETF 얘기가 나오고 있고 ETF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에 SBR이라고 바로 전략적 준비금이죠. 이 전략적 준비금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 여기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IPO죠. 리플랩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하는 이 과정. 기업 공개. 이 부분. 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한장 주가를 올리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지금 갖춰져 있고 폭발할 시간만 남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나와야 된다? 바로 소송에 대한 합의 또는 취소가 코인베이스처럼 나와야 모든 것이 가능한데 코인베이스가 포문을 열었고 바이낸스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주목이 되는 XRP의 소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소송 합의 또는 취소가 빠른 시일 내에 되리라 보고 우리는 낮은 저점 공략을 해서 큰 수익 가져가면 좋겠다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받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정보는 정보방에 있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으시면 되고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에요. 정말 중요하죠. 비중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투자해요. 아니면 내가 50만 원 투자해. 이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그냥 금액이 적다고 하고 올인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나눠야 돼요. 나눠서 시드머니 확보, 현금 확보를 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현금 확보를. 왜냐면 보세요. 시장은 이렇게 가다가도 한번 눌렸다 가고 이렇게 가다가도 한번 눌렸다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우상향을 가는 거죠. 눌림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꺾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이런 눌림목이 나와. 그럼 현금 확보가 되어 있다면 이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내 이 단가가 낮아지죠. 그리고 개수가 늘어납니다. 개수가 좀 중요하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개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온다.
그리고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까지 확실하게 잡고 가신다면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뭐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해 볼 거고요. 이런 정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링크 보입니다. 이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받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다 무료다라는 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무료니까 절대 이 금전 들어가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안심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받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기억하실 게 뭐냐면 팔코인 뉴스. 제가 팔코인 뉴스죠. 저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왜냐면 저를 사칭하고 저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그거까지 좋은데 금전 요구하고 하는 거죠. 이건 사기죠. 이 사기 절대 당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무료와 팔코인 뉴스를 기억하시면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버튼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